구강 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여서 꾸준히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거나 큰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이제 상황에 달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치아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눈과 마음이 따뜻한 수의사가 모인 곳 잠실베스트 하지영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치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한 10년 정도의 수의사 기간 동안 많은 걸 느껴왔지만 그중에 특히 치아 관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강아지의 관리라고 하면 귀 관리, 눈 관리, 치아 관리, 그리고 피부 관리, 항문낭 관리, 그리고 발톱 관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귀나 눈이나 항문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신 건강에 엄청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구강 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여서 꾸준히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거나, 또는 잘 씹지 못해서 힘들게 되거나 큰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이제 상황에 달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어떤 관리보다 치아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27에 수의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사실 치아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 몰랐어요. 그때에 각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으셨고, 지금은 이제 그런 강아지들이 10년이 지나 노령견이 된 이제 상황인데, 엉망이 된 치아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치주염이 너무 심각하다든지 치석이 심해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치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게 된 거는 치아 관리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유치가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치아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래서 나는 어느 시기에 뭘 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호자분이 알게 되는 것, 이번 강의의 목표인데요. 강아지도 사람처럼 이갈이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통 모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처음 분양을 받으신 경우에. 강아지도 3개월에서부터 한 6, 7개월까지 이제 이갈이 시기라는 게 존재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주 뾰족뾰족한 유치들이 이제 자라게 되고, 한 5개월 정도부터 그 유치들이 서서히 하나씩 빠지게 되면서 7개월 정도에는 적어도 그 유치 가리가 다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형견, 특히 얼굴이 작고 턱이 작은 아이들의 특성상 이런 유치 가리가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고, 또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덧니가 난다든지 아니면 치아 개수가 모자라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신경 써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아이가 유치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받으시고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치의 뿌리가 조금씩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영구치가 자라면서 유치 뿌리를 톡톡톡 치게 되고, 유치의 뿌리가 녹으면서 영구치가 나고 유치는 서서히 이제 뿌리가 없어져서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자극 때문에 아이들이 간지러워해요. 어쨌든 그런 3개월에서 5개월 시기에 깨무는 행동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주셔서 적절하게 유치가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딱딱한 뼈나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잘못 삼켰을 때는 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잇몸 손상이나 치아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보호자 물건을 장난감으로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양말이나 이런 것들.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아기 때는 자기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호자분 물건을 장난감으로 줬을 때 그 구분선이 애매모호해져서 향후에 더 컸을 때 신발을 뜯는다든지 보호자분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과 아닌 거의 구분을 잘 지어주셔야 됩니다. 이갈이 시기에 치아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요.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유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칫솔질을 이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평생 가기 때문이에요. 3살 버릇 여든 가는 게 아니라 3개월 버릇 평생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개월째부터 아이와 입 만지는 훈련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치아 구조를 보는 것을 허용하면 또 맛있는 걸 주시고, 이런 것들 훈련을 단계별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잇몸 만지기, 치아 만지기, 그리고 실리콘 칫솔로 좀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칫솔을 사용하셔서 칫솔질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너무 서두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않고 천천히 적응하게 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보호자분들은 혹시 강아지 치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사실 사람 치아 개수도 모르죠. 수의사들도 못 외우고 있는 수의사들도 있습니다. 치아 개수는 모르더라도 치아 구조는 알고 계신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뭘 중점으로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도 이해하시게 되고, 치아 그림을 보고 내 강아지의 치아는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파악하시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는 치과 특화 센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의 치아를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특히 포메라니안, 장모 치와와, 얼굴이 작고 아주 귀여운 아이들, 턱이 작은 아이들 중에 치아 개수가 모자란 애들이 많아요. 근데 보호자들은 사실 4살, 5살이 될 때까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필수적으로 검진해야 되는 것들이 치아가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못 나고 있는 건지, 문제는 없는 건지 체크를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원래는 그 시기는 1년 2개월 이하에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처음에 유치를 혹시 빼주거나 하는 시술을 받으실 때 치과 엑스레이를 반드시 찍어 보셔야 되고, 그래서 혹시 치조골에 숨어있는 치아는 없는지, 잇몸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치아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 케이스 중에 그 아이는 장모 치와였는데요, 한 5살 정도에 저희 병원에 왔었던 것 같아요. 보호자분은 전혀 이제 치아 개수가 모자란지 모르셨고, 스케일링 하면서 치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위에 턱뼈가 거의 다 녹은 상태였어요. 밖으로는 표시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안으로 시스트, 그러니까 치아 주변으로 다 녹아서 치아를 제거해주고 긁어내주고 치료를 해줘서 건강해진 아이가 있거든요. 물론 잇몸 색깔이 좀 변해 있는 건 있었지만 보호자분 수준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보호자분 중에 얼굴이 작은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분들이 계시고, 혹시 치아의 형태가 일반 아이들과 좀 개수가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주치의에게 한번 상의를 하셔서 치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보호자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3개월에서 5개월에 유치관리를 시작하고 매달 병원에 방문해서 유치가 잘 나고 있는지, 영구치는 잘 나고 있는지 잘 체크를 받으시고, 덧니가 나고 있다면 덧니를 적절히 빼주셔야 되고요. 유치가 적절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7개월 정도에는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때 제거를 해주면 덧니로 났던 영구치들이 다시 제 위치를 잡아갈 수 있는 시기거든요. 예방적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교정을 하지 않아도 치아가 아주 고르게 날 수 있거든요. 근데 1년이 넘어서 유치 발치를 하면 이미 그 영구치가 고정이 되어서 제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강아지는 사실 교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치아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유치라고 다 빼는 건 아니거든요. 유치 중에서도 계승치 없는 유치, 영구치가 나지 않고 그 유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최대한 끝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제 경험상은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그 유치도 약해져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빼줘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체크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아는 오복에 속하죠. 근데 강아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처럼 잘 씹어먹는 동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씹어서 삼켰을 때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씹는 것 자체가 행복인 동물이잖아요. 뜯고 씹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떤 관리보다 치아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